특히 조합이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소를 통해 현금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현금 청산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 제기 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하고.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변호사님, 매도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우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시면은 법원에서 정해질 매매 대금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낮게 책정된 매매 대금조차 현금 청산자의 입장에서 강제 집행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소 제기를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리모델링 등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매도 청구 소송은 주택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주택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었던 자, 즉 현금 청산자를 말합니다. 현금 청산자 등을 상대로 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합에게 부여된 매도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신탁 회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도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매도인인 토지 등 소유자는 공평의 원칙상 매매 목적물의 권리 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인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조합, 신탁회사, 민간개발업자 등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동시이행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동시이행 판결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억 원, 금 얼마를 지급받은가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동시이행 판결이 나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판결 주문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 채권, 그 반대 채권은 현금 청산자의 매매대금 받을 채권을 뜻합니다.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 그러니까 매매대금이겠죠.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등 소유자 내지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를 곧장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현금 청산자는 집행 권한이 없는 소송에 상대방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반소 판결이 유의한 점이 뭘까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독립적인 집행 권한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소를 통해서 현금 청산금 지급 청구를 할 경우에는 독립적인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조합이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는 반소 판결을 통해서 현금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이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조합이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 지연손해금 확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소 판결을 통해서 현금 청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후 조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행 판결의 경우에 조합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한 조합의 지급 지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년 9월 23일자 판결 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 전략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반소를 통해서 조합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고, 본소와 별개로 자신의 청구를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매도 청구에 대응해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매도 청구 소송에서 동시 이행 판결과 반소 판결은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행 판결은 양 당사자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을 명하는 반면에 반소 판결은 피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현금 청산자를 말하고 그 피고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본소와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 1의 입장에서는 반소 판결이 독립적인 집행 권한의 확보, 청구 금액의 확정과 기판력, 지연 손해금의 확보, 소송 전략의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소를 통해 현금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현금 청산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 제기 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경험하고 계실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사건에서 동시에 항변을 제기할지 또는 반소를 제기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듯 유사해 보이는 사실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소송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바라면서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 가주택 정비 사업 조합 등등에 대한 가장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임대차 관련된 부동산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방문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